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죠.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일인가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둘러싼 명품 가방 그 수수 의혹 사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전담 수사팀도 꾸린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대 기자님부터 네.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5월 2일 날뭐 검찰총장과 맞습니다. 중앙지검장이 항상 주례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시를 했다는데 네. 이게 지금 고발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을 갑자기 왜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왜 지검에서 이렇게 하냐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의문은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하. 아니면은 특검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이 이제 뭐 통과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특검은 보나마나 쌍특검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발의될 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쌍특검이 일단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면은 그럼 검찰은 뭐 했냐는 비판 드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관점은 지난번에도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가 송경호 검사장 경질설이 나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와중에 이 팀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은 정말 그 검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용산과 교감하에 조율이 돼서 일어나는 거냐. 아하. 요것도 좀 바라봐야 되겠죠. 아.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검찰이 저렇게 나섰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네. 근데 그동안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지금 디올백,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하자 그러면은 그건 뭐 몰카 공작에 의한 네. 거라고 역공을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검찰이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럼 사연 조율이 된 거겠구나. 조율된 것이다. 그럼 조율된 거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왔다는 것도 하나 있겠고 검찰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검찰이 이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주가 조작 사건을 손도 안 대고 넘어가면은 검찰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소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할 거다. 아하. 그러니까 조직적인 그런 역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과거에 그 얼마 전 사건인데요. 예. 윤석열 검사가 이제 우리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여주지청장 시절. 예,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야, 이 댓글 수사해도 되겠냐? 의중을 타진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었죠. 최동욱 총장 찍혀나고 네. 윤석열 검사 좌천돼서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밀려다녔잖아요. 예. 그럼 과연 이게 검찰의 의중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대 기자님께서 네. 약간은 조율이 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김건희 여사 소환도 가능한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우리 저는 변호사님께서. 사실 사전에 약속이 됐다기보다는 네. 이원석 총장의 꿈틀, 이 총장 꿈틀 사건이 꿈틀이다. 오히려. 왜냐면은 본인이 총장에 있을 때 검찰이 지금 모습이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첫째는 최근에 그 검찰의 지금 장기 미제가 최다입니다. 네. 왜 최다이냐면은 그 전국의 에이스들을 다 그 민주당 뭐 의원들 수사하는 사건으로 파견을 예. 가고 그래서 예. 이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건이 자꾸 그 검사들 손을 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지체되고 이래서 장기 미제 건수가 사상 최다인 이때 그래서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비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기 미제가 맡아 보니까 고검 검사 그리고 중경단 검사들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아니 인사들을 이렇게 해서 민주당 잡는 수사에서 인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챙겨가는데 왜 네. 우리는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해서 이렇게 단기 적체 미제가 적체된 게 아닌데 이런 내부에서 리더십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서 그 이화영 경기부지사에서도 잡음이 났고 그리고 최근에 성남 FC 사건은 증인이 410명이잖아요. 아,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거? 그걸 한 길에 보통 한 사건의 증인을 최대 2명까지 2명 정도 부른다고 그러면 하면 일주일에 재판 매번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을 가게 4년 됩니다. 가야 돼요. 예. 만약에 2주 단위로 하면은 8년을 갑니다. 한 네. 사람이 한 사건으로 8년 재판을 받고 그럼 만약 8년 이게 집중 심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매주 하는 거는 뭐 네. 구속 사건 같은 특정한 경우 그러면은 재판부가 몇 번을 받게 될까요? 예. 집중 심리 뭐 직접 심리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형사 절차가 파탄을 나는 거를 본인이 지켜봤고 그래서 아 검찰을 더 이상 정치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필요에 의한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적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가리마를 타두고 가는 거란 네. 말입니다. 그럼 정말 정의로운 검찰이었으면은 도이치모터스 어떤 혐의가 있든 없든 불러서 규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총장의 꿈틀 사건이라고 봅니다. 야, 두 분 조금 달리 보는데 아마 지금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청와대와 듭니다. 대검의 네. 긴장관계, 검찰의 긴장관계 약간의 속에 긴장관계. 예. 그러면 이게 소환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포인트는 일단은 전담 예. 수사팀까지 꾸렸으니까 소환도 안 하면은 그건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신용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소환을 하는데 그 갑자기 이제 요 5개월짜리 지난 명품 디올백 가지고 소환을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 끝낼 거냐 한 가지 더 바라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명운이 달린 것은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검찰은 지금까지 해온 야당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명분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정한 검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자면은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명분은 명품 디올백은 사실은 일단 드러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네. 이거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은 또 재임 중 형사 소추권이 면제돼요. 기소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것만 갈 것인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뭐 과거 이제 선대부터 알던 관계라는 거 양평과 같은 동양 출신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에 150명은 참석하는 오부 요인, 재벌 총수, 그리고 해외 순방에 따라가는 150명만 참석하는 만찬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초청하는 사람은 공무에 관한 일임, 공무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이 최재형 목사는 이 여기에 대한 대가로 샤넬 디올백이나 샤넬 뭐 화장품 줬다. 세트, 예. 디올백 등을 준 거잖아요. 뇌물 그럼 있네요. 뇌물은 뭐 공직자가 아니니까 네. 뇌물은 안 돼. 알선수재가 알선수재죄 되는 같은 거. 알선이 되는 거잖아요. 대가성. 예. 예. 그럼 검찰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면은 그냥 봐주기 위해서 소환했다, 신용만 했다. 이거는 네. 검찰에 더한 비판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가 조작 이전에 이 사건 명품 디올백만 해도 청탁금지법 플러스 알선수재도 들어봐야 되겠다. 이 수사 방식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했던 수사 방식인 거잖아요. 네. 나올 때까지 트는 방식. 네. 이게 검찰이 그동안에 항상 지탄받지만은 검찰 권력이 막대하다는 그 느낌을 주는 그 방식 그대로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걸 그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김건희 여사 소환의 함수가 그냥 불기소하기 위한 명분인 쌓기일 수밖에 없는 일수만은 없는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불렀으면은 주가 조작 한 번도 못 불렀는데 제대로 네. 불러서 수사해야 한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게 아까 부른 김에 말씀하신 수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변호사 말씀하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너 도대체 뭐했냐? 네. 이 비판. 그럼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 조직이냐? 그럼 권력은 수사 안 하고 야당만 반대 세력만 쫓는 기관이냐? 그럼 누구 뭐 때문에 존재하겠냐? 네. 이런 걸 막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의주고 첫 번째는 저는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지금 오늘 좀 발표한다 그러죠? 네. 그런 역할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법적 얘기를 좀 했는데 직무 연관성, 말씀 수재 같은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청탁금지법이 된다 그러면 배우자는 처벌 규정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 대통령 소추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는 수사가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전에 조율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기를 이거 국가기록물로 뭐 창고에 보관해뒀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명에 대한 그 절차가 됐는지를 먼저 압수수색을 했어야겠죠. 이제 정비하고 갖춰놓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기습적인 뭐 수사는 아닐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결국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만 문제. 이건 사실 좀 사소하잖아요. 네. 사소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수사를 전격적으로 했다. 우리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세우기엔 좀 궁색하죠. 네. 조금 뭐 그 부분이 조금 해석이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검찰총장의 내면으로는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는 상황은 맞을 이원석 총장이 네. 내면적으로 예.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이제 검찰이 그 유시춘 EBS 예. 이사장의 뭐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것까지 조사하고 있냐면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한 달 한도가 얼마일까요? 뭐 얼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인데 그 EBS에 출연하는 교사들을 네. 식사를 했는데 5인에게 15만 원이 한도인데 15만 3천 원을 썼다. 3천 원 넘어가 뿐네요. 네, 3만 원. 이 3천 원이 뭐 누가 음료수를 하나 더 시켰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3천 원, 그러니까 그 3천 원, 2천 원 이걸 끌어 모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예, 거죠. 청탁금지법 예. 위반이라고 하니까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니 기가 네. 막힌 사람들이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 동정표를 보고서 말입니다. 네. 이게 법무심의관실에 있을 때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총장 시절에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무슨 돈으로 이걸 썼느냐? 이거 네. 법무부의 일이 검사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 일은 수사고 그렇죠. 법무부는 여러 가지 그 교정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파견 간 거지 법무부에 있을 때 일을 인간관계가 검사로서의 일과 인간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도 반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용하는 잣대 그리고 우리가 적용받는 잣대 이거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딱 그 도마에 오르니까 화가 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일단은 뭐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올해 9월이면 7월 정도로 지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달 정도밖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등 주요 수사 다 매듭 짓겠다라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조율을 한 건지 아니면 또 검찰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그림이 있는 건지 네. 또 특검을 또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22대 국회 열면 뭐 당연히 통과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를까요? 특검을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특검을 하잖아요. 네. 네, 특검을 맞이하는 대상 검사들은 네. 자기가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야, 이건 참. 예, 그럼 자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수처나 특검이 뭔가 갑자기 막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최상병도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은 공수처가 사실은 한 7, 8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네. 그동안에는 뭔가 좀 미적거리다가 지금에서 갑자기 이제 뭐 유재현 법무관리관 부르고 네. 박정훈 뭐 부르고 다 지금 엊그제는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불렀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검찰도
이 상태에서 특검을 맞이하면은 국민적 지탄을 받지 면치 못할 겁니다. 아, 조직이. 그러면은 예. 뭔가를 했다는 건 있어야 되거든요. 검찰이 특검이 다가오면은 검찰은 정말 열심히 수사합니다. 원칙대로. 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 관점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저 움직이는 게 과연 조직적인 뭐 자기들만의 판단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네. 글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의견서에 낸 게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 가까이의 네.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대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안 쳐다보다가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좀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의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특검 때문에 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전에 우리 대 기자님께서 민정실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민정실 지금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가족들,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민정실 얘기 좀 해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실은 일단 그 민정수석실을 없앰으로써 네. 검찰 관련 그 사정기관과 관련된 위험을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는 걸 이미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참에 문제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뭐 공격할 것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사건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푸시를 하고, 그거는 공격을 하는 건이 되겠죠. 그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 사건은 또 단도리를 하고, 네. 이 양자의 역할이 두 개 다 할 것이다. 양반면이 모두 필요하죠. 사실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항상 건의하시는 예. 그분을 진노하게 한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였어요. 대구지검에서 그 안혜욱 한국 어린이 태권도 협회장에 맞습니다. 대한 그 구속영장, 명예훼손 영장이죠. 구속영장 예. 신청을 기각했죠. 예. 그 뒤로 공교롭게도 대구지검장, 대구지검 차장, 부장검사가 모두 한직에 물론 그것으로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거 거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민정수석실 좀 네.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사건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 개입해주는 이게 없으니까 이 사달이 네. 나는구나라고 저는 그때 그래서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만드는 건데 김주현 전 차관 기수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기입니다. 김주현 전 차관이 이제 매정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김주현 전 차관 낙점된 부분하고 한번 원래 짚어주십시오.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만큼 그 기능이 막중하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5대 권력기관 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뭐 이 5대 감사원까지 다 이걸 관장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민정수석이 제 기능을 다 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명운이 갈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겠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은 검사를 하면서 민정수석의 과도한 개입, 관여로 인해서 아마 뭐 피해를 입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안 한 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어요. 법무관리관실만 가다가 네. 1년 4개월 그때 옷노비 이후에 부활을 시켰죠. 네. 이것도 지금 폐지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새로 부활을 시키면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뭐 발표하거나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힐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부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은 네. 결국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그게 김건희 여사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싼 여기를 방어하기 위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용산 로펌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용산 로펌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다가오는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응 기관이 없잖아요. 네. 지금은 두 개 조직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 기능이 민정수석이 관장하던 때와는 전혀 좀 제대로 못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 김주현 지금 내정자로 알려진 네. 이분은 이제 뭐 대검차장, 법무차관, 검찰국장 요직을 다 두루 거쳤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주현 내정자가 검찰국장 시절에 윤석열 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예. 지시 불이행으로 예. 정직 받았죠. 예. 그때 검찰국장으로 당연직 징계위원인데 그 당시에 남기춘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대리를 하면서 네. 특별 대리. 네. 그 기피 신청을 내려고 했는데 회의에 불참해서 기피 신청을 안 냈던. 아. 그래서 뭔가 좀 미묘한 관계이긴 한데 당시에 윤석열 검사 징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약은 했었는데 막판에는 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인연으로 내정을 했는지 어떤지 네. 모르지만은 어쨌건 뭐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요직을 거쳐서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보긴 합니다. 검찰을 직접 챙기려고 민정수석실에 이런 어떤 좀 고참급인 김주현 전 차관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 한동훈 법무장관을 시켰을 때 알아서 척척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후배 지금 많이 후배니까. 지금 박성재 장관은 네.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네. 기수는 한참 위고 위 선배 같은. 그리고 네. 이제 박성재 장관이 지금 와서 자기가 뭐 이런 불법적인 또는 무리한 네. 걸 하겠냐라고 바라보면은 그걸 하기는 잘 안 쉬운 위치에 있죠. 네. 또 시키기도 잘 안 쉽죠. 예, 예. 지금 방통위원장관 김홍일 그 위원장도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에 비하면은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무리하지 않는다는 그분도 별명이 야근곰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본인이 다치는 기스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박성재 검사도 특수통 출신인데 무리하게 해서 네. 뒤탈이 있는 걸 하겠냐. 아. 그러면은 알아서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예. 법무장관이 안 하면 누구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요것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게 된 바라보게 된 것 아닌가는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 근데 뭐 네. 지금 검사장이 예. 27기, 26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근무연에 네. 의해서 관계가 있다든지 하면 말을 건네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밑에까지 다 사실 이게 각각 층위를 맞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검사장급은 같아요. 예. 검사장급끼리 예. 통하고 뭐 부장검사는 또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 하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매칭시킬 하나는 것이다. 도이치 특검에 대비해서 뭔가 수사하는 신용을 내는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검찰로서는 너네 수사 안 할 거면서 수사권 왜 갖고 있니? 라는 그 검찰 개혁의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정말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조사하는 거라면 이 디올백 사건의 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네. 왜냐하면 그 방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알고서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 수사팀에 배속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4일이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한 데 이어서 또 추가 조사를 밝혔고요. 지금 뭐 김 사령관 자체가 VIP 경로서를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15시간 만에 이제 끝난 첫 조사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네. 그거죠. 이제 김기환 사령관이 이첩 뭐 하지 말라는 지시에서부터 그 경찰청에서 회수할 때 이 그렇죠. 핵심 관련자 아닙니까? 아마 공수처가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네. 다 소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15시간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수사가 그럼 김기환 사령관, 이종섭 장관이 지금 위선을 자르고 있잖아요. 내가 네. 결정했다. 근데 이제 김기환 사령관은 VIP라는 얘기를 이미 박정훈 대령이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진위를 가리는 문제. 네. 근데 이제 왜 김기환 사령관이 출두를 하면서 변호인 조력 없이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조사 내용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도 그게 조금 아마 두 분이 변호인이시니까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네. 변호인 같이 가는 게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빠진 결국 게 참. 본인이 살려고 한다면은 데려가잖아요. 무조건 데려가야죠. 예, 그러면 본인이 다 뒤집을 쓸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유임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근데 그 우리 저
박정훈 김기환 사령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휘 서신을 내려보내면서 네. 뭔가 말 못할 사정. 그게 과연 무엇일까? 네. 여기에 대한 게 공수처도 사실 그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 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공소 수사 어쨌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그게 특검이든 뭐든 그 때문에 하든지 간에 앞으로 같이 한번 전망 좀 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께서 같이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뭐 공수처야 그냥 생색내기 네. 내지는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냥 놀고 먹지는 않았어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만 네.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정도 될 생각되고, 것이다. 뭐 김기한 예. 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유재은 씨가 꼴이라면 한 중간 정도는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분이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것이 참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예. 그 박정훈 대령의 공소장에 누구의 지시를 항명죄 말입니다. 네. 누구의 명령에 불복했느냐라고 적시된 사람이 장관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김계한.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변소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도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하기에 좀 겸연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가 좀 알아먹고 예. 네가 알아서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VIP라는 얘기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네. 이름으로 명령 지시를 내릴 거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명령의 주체로 내려진 분이 뭐 직권남용죄로 될 수 있는, 뒤집어지면 무죄가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분이 뭔가 그러면 좀 허심탄회하게 나 다 털고 가겠어 이런 심정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참 좀 마인드가 약간 좀 어떤 그러니까 생각인지 이게 모르겠네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저는 주목해볼 게 두 가지 점이었는데 네. 핵심 관련자 두 사람을 계속 공직으로 묶어 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예. 이종섭 전 장관은 무리하게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예, 했고. 그것도 뭐 실장급이 가는 네. 자리에들 호주 대사로 보내고 네. 이것도 김기환 사령관은 또 유임을 시킨다. 사령관을 이제 기소에 안 맞게 유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공직에 묶어두는 이유는 결국은 윗선으로 오는 길을 막으려는 그 방어용 아닌가 아하.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 뜻을 알아먹고 변호인 없이 그냥 나가서 나간 것이냐. 내가 뭐 이건 뭐 변소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하면서 네.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의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두 가지 해석이 점이 가능하네요. 예, 네. 법적으로 아니고 그냥 네. 사실상은 걱정된 점이,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이 네. 또는 이런 뭐 국방부 장관, 뭐 차관, 뭐 전직이긴 했지만 네. 아무튼 현직에 있는 분은 이 사령관님인데 예. 수사 보느라고 15시간, 10시간 이렇게 부재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혹시 거죠. 불시에 무슨 사태가 생겨요. 뭐 예전에 뭐 해령 그저 서해 교정 같은 거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부사령관을 뭐 임명하고 가긴 갔겠지만 뭐 이미 예. 대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해병대 예. 사령관이란 자리가 사실 해병 전후회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이유가 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해병 사령관이 저렇게 소환돼서 조사받고 저런 모습이 사실은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라면은 네. 사실은 뭐 옷을 벗고 그게 수사받겠다라고 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네.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PD 수첩을 보면서 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그때 같이 그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 네. 중에 하나가 제대를 해서 이제 아주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내가 체일병을 못 잡았어라고 하면서 악몽에 시달리고 울면서 깬다는 거예요. 그 네. 어머니가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면 김기한 사령관은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그게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양심 고백이라도 하시든지 말 못할 고뇌를 가 많다는 그 말 못할 고뇌를 지금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 지금 세자명 특검 올라가 있습니다. 2일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했고요. 앞으로 거부권 행사할지, 또 행사한다면 제 의견은 어떻게 될지 그거 짧게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거부권을 내비치긴 했는데 네. 국민적 여론이 이미 총선 민심이 최상병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텐데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는 이유가 명분이 그거잖아요.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네. 이런 명분을 지금 쌓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다시 또 검찰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또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윗선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공수처 조직이 검찰 조직과 비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모함의 나룻배 정도 차이, 나룻배. 너무 적어요.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너무 적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용량이 너무 네. 넘치고 있는데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럴 기회는 특검을 지금도 아마 각 예야 신문들도 다 그러잖아요. 특검 그냥 받아라. 그게 맞다. 네. 받고
설명을 해라. 그거 오늘 뭐 저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뭐 조중동에서도 사설에서. 예. 예, 예,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윤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우리 네. 시중의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나는 충성시키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고 그렇습니까? 역수회담도 예.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서 날치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그 뭐 털고 간다 예. 내지는 내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나의 그 무거운 짐 발목을 잡아끄는 이거를 제거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자기 목을 치는 무기를 자기 스스로 마련해 주는 아.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행사할 생각합니다. 수밖에 없고. 평소에 그 용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겁이 많고 예. 그게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네. 책임을 안 집니다. 아, 본인은 그렇습니까? 영장이 기각돼도 무죄가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은 그냥 그 수사한 걸로 밀어붙인 걸로 돌파한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그거를 특수수사하듯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는 사라지고 이렇게 이런 네. 갈등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 검사들에게 언어라는 건 상호 감정과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이 아니라 네. 내가 남을 억누르고 아하. 억압하고 내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표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의 범은 최상병 사건 특검까지 다뤄봤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